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조정 속에서요,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군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가 0.3%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6% 약세를 보이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1.9% 하락이 있죠. 즉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금요일날 3.6% 하락을 하면서 8월달 들어서만 12% 내림세예요. 자, 테슬라도요 1.1% 하락을 하면서 8월달 들어서 9.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군들이 바로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약세 분위기가 이어져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죠. 자, 하지만은 이 지수의 추세 이탈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증시의 바로미터인 증권주, 그 중에 삼성증권이 계속적으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이 기존 주도주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조정 속에서 바닥권 종목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주로는 자, 먼저 하락을 했던 자동차주, 특히 2차 전지와 좀 엇박자가 나면서 시속 게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조정세가 좀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자동차주들의 상승 전환이 기대되는데, 특히 그 중에 이 이수양 증권TV에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자율주행, 그렇죠?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강조를 해드렸습니까, 그렇죠? 추가 상승 기대되고, 또 하나 자율주행 중에서 모터렉스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이 기대된다. 뒷부분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강조했던 종목군들 있죠. 여행 화장품주들이 지난주에 중국의 이 한알령 해제로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코리아나, 코스맥스, 롯데 강감을 했는데 3일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도 타이밍에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주, 저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조정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그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바이오주 관심 종목 ST밤, 동아약품, 알테오제. 자, SK바이오팜은 우리가 이제는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바이오주도 ST밤, 동아약품, 특히 그 중에 오늘은 동아약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순환매 장세를 대비해서 좀 바닥권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친환경 에너지죠. 또 풍력주인 SK오션 플랜트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종목군도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반도체주, 아까 2차 전지 반도체가 주 초반에 좀 조정이 예상된다 하는데 주 중반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주들은 먼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기대돼요. 우리가 이수장 증권TV에서 강조해드리는 종목 있죠? 월덱스, 원익 QNC. 월덱스는 좀 금요일날 좀 미리 떴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부담된다는 분들은 원익 QNC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른쪽 보면은 이 주체별 주간 매매 동향인데요. 자, 여기서 의약품들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시장 전체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9,4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의약품에서는 1,700억을 매도했다.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에서 810억을 매수하는 동안에 의약품에서 457억을 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에서 1조 1000억대를 매도를 했는데 의약품이 1284억이다.
근데 주 후반에 조금 조정 나왔죠. 그죠?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다라고 보시면서 주 초반에 좀 조정이 지난주에서 좀 나온다 그러면은 좀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저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난 7월서부터 그죠? 회비를 인상을 했어요. 하지만 저 기존 고객분,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할인 혜택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동아약품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스 할명수 다시 아시죠? 후시딘 연고, 판콜 A, 우리가 광고를 많이 나와서 다 아시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동아약품입니다. 또 국내 최초 제약 회사이기도 하죠. 특히 이 잇몸 치료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치약형 잇몸 치료제 시장의 경우 익치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점유율 1위 업체인데, 지난 4월 달에 주요 제품 가격을 10%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스 할명수도 15% 인상했죠. 10월 달에 들어서는 상처 치료제인 후시딘 가격을 인상을 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실적이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떠야 될 자리에서 뜨지 못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화 한 조정세가 나왔어요. 자, 하지만 주 중반 넘어가면서 빠르게 회복했어요. 지난 3일날 베트남 약국 체인 운영 기업이 중성파마 인수 발표로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회복했다. 그 얘기는 더 가겠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심리면을 봤을 때 동아약품은 금요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 초반에 조정세가 이어지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해달라. 아까 말대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최근 주가 상승에도요. 주가 수익 비율이 14.4배, 업종포가 45배 정도 된다 그랬죠. 또 12개월 선행포는 8배 수준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평가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했죠. 0.8배 수준이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저평가고 또 실적 성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 여력은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동아약품이죠. 자, 주 초반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그리고 상승되면서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이 올해 고점이 11,000원을 돌파하겠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는데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9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외국인들이 98,000주 매수하고 지금 3일 연장 매수세가 이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저점 수준이 1380원 이 저점 수준 정도로 월요일날 그죠? 나 화요일날까지 이어진다면 요 가격대 그러니까 만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ST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53억에 그쳤는데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293억으로 좀 전망하고 있죠. 상저하고 실적 전망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이면 ST팜 매수 타임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트는 모습이니까는 조중시마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종목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는 SK 오션 프렌트 풍력주죠. 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전문 업체인데요. 작년에 삼강 L&T에서 SK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회사명이 바뀌었죠.
거기에 따른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또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제재생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이 2022년 55.7기가와트에서 2030년에 228기가와트로 확대.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 보면 돼요. 국내 해상 풍력 시장도요. 2022년에 124.5메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14.3기가와트, 한 90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SK오션 플랜트, 그렇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적 부분 봐도요. 21년에 264억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719억, 올해 833억, 내년에는 1000억대가 돌파가 기대되는데 해외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그렇죠? 공략을 지금 하고 있다. 또 유럽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SK오션 플랜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차트 모양 보죠. 그렇죠? 충분한 조정을 봐서 그동안에 좀 올라서 좀 부담이 됐는데 8월 달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 근데 조정을 받는 동안에 그동안 매수를 했던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은 개인이 97만 주, 그렇죠? 최근에 좀 소폭 매수했지만 아직도 97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 좀 매도를 하면서 19만 주 매도했죠. 그 물량을 누가 받아줬다? 기관이 123만 주를 최근 한 달 동안에 8월 12일서부터면 8월 12일이면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때서부터죠. 지금 가격대 수준이에요. 근데 주가는 다 원위치 됐는데 그렇죠? 그 물량 기관이 매수 많이 한 사람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띄우겠다라는 의사 표시로 봐야 된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 그렇죠? 2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인데요. 모터렉스. 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으로서요.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178억. 전년 동기 대비 76%나 증가를 했다. 그렇죠?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가 기아차가 하반기에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를 장착된 자동차가 출시가 된다 그러죠. 자,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되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든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이 모터렉스가 개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회사인 이 모터렉스 EV가요 최근 이 현대 자동차 쪽인 이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 전기차 충전 사업 협업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등 이 사업 본격화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데다가 이 자율주행 레벨 3가 장착된 자동차가 하반기에 기아라든지 현대차에서 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모터렉스 그렇죠? 자, 충분한 가격 조정 받았어요. 기간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느냐만 달렸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이 17,000원대 수준에서 최근 바닥권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26,6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17,500원에서 17,000 사이의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 플리토, 그러니까는 이 자체 번역 앱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AI 이 시장 개화와 함께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죠. 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네이버가 8월 24일 날 차세대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대형 이 AI 서비스가 공개가 돼요. 자, 거기에 따른 테마주가 부각이 되면서 플리토도 상승이 기대되는데, 하나 우리가 조금 주 초반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됐어요. 근데 영업 손실 26억 8천만 원이 나왔다. 예상치 하면서 적자 전환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저는 싸게 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자, 종목이 어디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안정을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 그죠? 자, 요번에 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아마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걸로 좀 전망이 됐기 때문에 좀 미리 선 조정을 받아서 내일 아마 좀 하는데, 최근에 저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저점 수준이 31,250원이에요. 이 수준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수준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은 24일 일만 남지 않았죠? 다음 주에요. 다음 주 24일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쪽 테마가 한번 나오는데, 그 관련 종목군으로 알체라죠, 네이버 손자회사예요. 솔트릭스, 뭐 오브젠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모습을 상당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네이버의 AI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면은 아마 테마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알체라죠. 그렇죠?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이 플리토가 하락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미리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 전환되면은 당연히 플리토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플리토라든지 아까 말한 이제 오로쟁이 다 모습들이 갖추고 있어요.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다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트 렉스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서 플리토 뭐 24일만 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아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뭐 한 10에서 20%만 보면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아마 주 초반에는 좀 지수 조정이 나오지만은 그거는 그동안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 2차 전지이고 그 외 소외주들의 순환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좀 짧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자, 지금 6개월에 300, 1년에 50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고객이라든지 예전에 한 번이라도 현대투자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예전 할인을 크게 해드리는 가격대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